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마감 상황 알아보셨고요. 특징 주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일본 시장 증시부터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는 그 황금 연휴 중에 개장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환율은 외환시장의 포지션 조정이 일어나면서 엔화는 1달러에 97엔대까지 절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그 오전에 산업생산, 소매 판매, 주택착공과 같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도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본 투자가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5월 증시가 해외 요인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면서 급등락을 했다는 경험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발 악재가 나오면 증시가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뚜렷하게 지금 그 매수 포지션을 쌓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오늘은 소프트뱅크와 일본 항공과 같은 151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일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 3월 결산법인의 실적 발표가 한창인데요. 이 N 하락이 상장 기업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엔화와 관련해가지고 올해 경상이익이 한 28%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엔 하락이 산업기계라든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혼다 같은 경우에는 세전 이익이 60% 증가한 7,800억 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1달러에 그 84.9엔을 기준 환율로 책정했기 때문에 엔 하락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약 한 2,500억 엔 환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많은 제조업체들의 그 올해 기준 환율을 보면은 달러당 90엔에서 95엔으로 책정해 놨는데요. 현재 환율이 97엔 후반대이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기업들이 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엔 하락과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체감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 산업도 아주 뚜렷하게 그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의류 판매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조조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 투데이를 비롯해서 도쿄 디즈랜드를 운영하는 오리엔탈 그리고 일본 담배 통신회사인 KDDI도 올해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흥경제 그 침체로 역풍을 맞고 있는 시세이도라든지 해외 생산의 의존도가 높은 후지치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엔 하락에 따라서 올해 이익은 또 크게 줄어드는 서로 상반된 모습의 기업 실적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부터 내일까지, 오늘도 노동적 연휴로 중국장은 열리질 않는데요. 네. 자, 영향을 미칠 만한 중국 이슈를 보면은요,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7.7%로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네.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비 부진의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작년 11월이었죠. 그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그 새 지도부가 내놓은 첫 작품이 접대비 그 낭비 금지라든지 관관 접대 그리고 선물 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그 부정부패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이 때문에 그 11월 달 공산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30일 만에 9명의 그 고급 관료들이 그 부패 혐의로 낙마가 됐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그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낭비를 그 줄이는 운동이 지금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급 그 식재료 재료인 그 싹스핀이라든지 말린 전복이나 제비집 같은 경우에도 40에서 한 70% 정도 소비가 감소를 했고요. 특히 그 외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 3월 달에 그 매출이 8.7%로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그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자재라든지 사무 장비, 비품, 치킨 같은 그 발주가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올 1분기에 사무용 기기나 가구, 전자제품 판매가 크게 줄면서 소비마저 아주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고급 관료의 그 부패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계라든지 고급 의류 브랜드 그리고 수입 자동차
자동차와 관련해서 해외의 그 수입이 줄다 보니까 해외 명품 관련 주식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기강쇄신이라든지 사치 금지령 때문에 오히려 이 특수를 누리는 산업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산업입니까? 네, 아무래도 연애가 금지되면은 외출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가족들과 같이 보는 기회가 많아지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칼라 TV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나 증가를 했다 그럽니다. 특히 그 대형 50인치 이상 매출이 전체 1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고급 가전 쪽의 그 특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뜻밖의 특수가 발생하는 산업이 있는데요. 중국의 그 의류 고급 브랜드뿐만 아니라 스포츠 의류들이라 그럽니다. 외제 유명 시계라든지 의류를 적용하면은 여론의 그 물매를 맞기 때문에 중저가 의류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고요. 또한 주말에 골프라든지 접대를 못하면서 오히려 그 하이킹이나 등산, 캠핑 관련 수요 쪽으로 사람들이 그 몰리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이쪽과 관련해서 특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고급 의류 브랜드를 비롯해서 아웃도어 제품 그리고 또 이 아웃도어 제품에 납품하는 소재 기업들은 대중국 특수들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포츠용 그 화장품이라든지 액세서리,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 부품 관련주들, 3D TV와 관련된 그 고급 가전 제품, 그리고 PCB, 그리고 홈쇼핑과 관련 그 소비 제품 쪽으로는 아무래도 중국의 그 단기간 쇄신 작업, 그리고 사치 금지령을 역이용한 비즈니스 기회가 올해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